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전화량 보존 법칙에 한번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지금 2학년 때 내신 수업을 하면서 그 중화 반응을 공부를 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내용을 처음 들었다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직은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잘 들어보고 아마 되게 생소할 거야. 생소해서 막,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이게 강의가 끝날 텐데, 요거를 이제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요 부분 다시 보여줄 테니, 그러려고 촬영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듣고서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HCl에다가 NaOH를 첨가하는 그런 혼합용액이 있었어. 이 혼합용액 안에는 이온이 최소 몇 가지가 존재하냐. 이 질문은 구경꾼 이온이 몇 가지냐라는 질문과 같아요. 몇 가지? 두 가지죠. 그럼 이 혼합용액에는 최대 몇 가지 존재하냐. 이 질문은 H 플러스 OH 마이너스라는 두 가지 알제이온이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과 같아요. 안 된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반드시 같다라는 규칙이거든. 근데 염산 수용액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도 어차피 수용액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우리가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다루고 있잖아. 일가산과 일가염기는 양이온의 총 전하량과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된다를 한 발 더 나가서 양이온의 총 개수와 음이온의 총 개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돼. 모두 일가와 일가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량이 같으려면 개수가 같아야 되거든. 양이온의 총 개수와 음이온의 총 개수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온수를 원그래프로 표현하는 문제들 많거든. 이 원그래프 문제 디폴트 그림은 이거야.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존재를 하든 뭐 저렇게 존재를 하든 그건 몰라도 반드시 딱 반이어야 돼. 그게 양이온의 총전하량, 음이온의 총전하량이 같다는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나오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봐도 이 사람은 그 문제 안에서 힌트를 2개를 뽑아내고 이 사람은 힌트를 5개를 뽑아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얘는 아동바동 되다가 문제를 이제 못 풀거나 아니면 간신히 힘들게 푸는 거고 얘는 이미 힌트를 5개씩이나 찾아냈으니까 여유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된다고. 잘 들어봐요. 얘랑 혼합을 해갖고서 이온의 종류가 2-3가지가 존재하는데 2가지가 존재하는 건 너무 특별한 점이라. 무슨 점? 중화점. 시험에 좀 잘 안 나오니까 3가지가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존재하는 이온의 수비든 이온의 몰농도비든 이온 숫자 몰수비나 몰농도비나 어차피 비율이 같아. 같은 수용액, 같은 부피의 수용액이 들어있으니까 그때 1대 1대 2의 비율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렇게 같은 편 먹고 요렇게 같은 편 먹으면 2 플러스와 2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이 비율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1대 2대 3의 비율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과 2가 같은 전하고 3이 반대 전하면 그러면은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되는 겁니다. 1대 2대 4의 비율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비율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제 아무리 이번에 문제 엄청 어렵게 내갖고 애들 좀 골탕 좀 먹여야지 라고 해가지고서 이런 비율을 뭐 2대 17대 3658 뭐 이렇게 하고서 막 만들어낸다? 안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율이 아니고 다 정해져 있는 그 규칙 안에서만 이 비율이 움직이게 돼 있어. 그럼 다음 스텝. 1대 1대 2로 존재하면 이 수용액의 액성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모른다예요. 1대 2대 3이면 산성입니까? 염기성입니까? 모른다입니다. 자, 다음 스텝 넘어갈게요.
HCl에다가 NaOH를 집어넣었어. 거기에다가 KOH를 집어넣었네. 이렇게 세 가지 수용액을 섞은 혼합용액이 있었다? 이 안에 존재하는 이온은 최소 몇 가지야? 그럼 이 질문이 무슨 질문과 같다고 그랬어? 구경꾼 이온이 몇 가지 존재하냐는 질문과 같다고 그랬지. 최대 몇 가지야? 이 질문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 알자이온이 같이 존재할 수 있냐라는 질문과 같다고 그랬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세 가지 아니면 네 가지로 존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세 가지인 경우는 좀 너무 특별한 경우니까 네 가지인 걸로 한번 해보자. 1대 1대 2대 4의 비율로 이온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요렇게 같은 전하를 띄면 되겠지, 그지? 요거 반대 전하 띄면 되고 1대 2대 3대 4의 비율로 이온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요렇게 같은 전하고 나머지가 같은 전하면 되니까 1대 1대 2대 5의 비율로 이온수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편먹기에 빨리빨리 할 수 있겠어요? 너랑 나랑 같은 편, 너랑 나랑 같은 편, 타다다닥 해야 돼. 그러면 1대 1대 2대 4의 비율로 이온수가 존재한다. 액성은 뭡니까? 우리 액성 찾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까 강조했잖아요. 액성 뭡니까? 한성이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은 같은 자료를 봐도 정보를 하나를 더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고, 이거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봐도 정보를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보를 못 찾아내는 거야. 보물을 덜 찾았으면 그럼 당연히 문제를 풀어내기는 좀 어렵죠. 이게 왜 산성이냐면 이 수용액 안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구경권 이온이 이렇게 두 가지와 이렇게 한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양이온 두 가지하고 음이온 한 가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몇 가지 대 몇 가지냐면 세 가지 대 한 가지인 거야. 자, 알자이온 하나를 추가시켜서 세 가지 대 한 가지를 만들어봐.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면 이쪽이 무슨 이온이냐면 양이온 쪽이었거든. 알자이온이 양이온 알자이온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죠? 산성이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는 액성이 뭐겠습니까? 얘는 액성이 그렇죠. 염기성인 거죠. 이게 액성이 염기성이니까 자, 이거에 이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서 염기성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했듯이 양이온 두 가지에다가 음이온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대 두 가지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쪽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알자이온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쪽이 음이온 쪽이거든. 그래서 OH-가 들어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1대 1대 2는 액성이 뭐냐라고 해서 아까 알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알 수 없는지 아세요? 바로 1대 1대 2라는 비율은 산성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염기성에서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겁니다. 1대 2대 3이라는 비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1124라는 비율은 염기성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뜻이고 1234라는 비율은 산성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기도 해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는데 숫자만 필기해 갖고는 나중에 봤었을 때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각자의 나름의 방법으로 필기를 좀 추가해 주십시오. 정리 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정리됐는지 안 됐는지 질문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액성 맞춰보세요. 비율은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한 거야? 염기성이야. 알겠지? 자, 뭐야? 산성이야.
알겠어? 이게 세 가지당 한 가지란 얘기고 이게 두 가지랑 두 가지란 뜻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온의 개수, 음이온의 개수는 같아야 되니까. 반 딱 깔르고. 한쪽이 양이온, 한쪽은 무조건 음이온이거든. 그러면은 이쪽이 무슨 이온이 돼야 되겠어? 만약에 이렇게 섞은 용액이라면 이쪽이 반드시 양이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쪽은 음이온이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 Cl-네. 혼자서. 이런 정보를 남들보다 하나씩 더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빠르고 쉽게 문제를 푸는 거죠. 아마 그러면 중화반응 문제 풀이 재미 좀 붙을걸요? 쉽게 재밌게 풀리면. 퍼즐 같은 면이 좀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잘 보십시오. 1대 2대 4라는 비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떤 산과 어떤 염기를 섞었는지 모르겠지만 1대 2대 4라는 비율이 나왔어. 뭐야 이거? 전화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 뭐야? 이가가 섞였다는 뜻이다. 이가가 섞였다면 누가 이가가 섞였을까? 무조건 얘야. 그래야 4 플러스와 4 마이너스로 값이 평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요런 느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섞여가지고서 1대 2대 4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반드시 요 녀석이 A2-여야 되거든. 그래야 전하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러면 구경권 이온 하나 있었으니까 반드시 구경권 이온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알자 이온 하나는 누구랑 같은 편이어야 되지? 그럼 음이온이랑 같은 편이어야 되니까 무슨 알자 이온이었을까? 아,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하고 액성이 나와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만이적중 풀이가 훨씬 더 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쪽으로 가서 1대 1대 2대 5라는 비율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무슨 상황이다? 이가가 섞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니들이 맞춰봐. 누가 이가여야 돼? 요놈이랑 요놈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이가여야지 5 플러스하고 5 마이너스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수학도 아니고 화학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이건 무슨 애들 그 숫자 퍼즐 놀이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짝 맞추기 게임입니다. 짝 맞추기. 양쪽 같아지게 만들기 게임.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HA에다가 BOH2를 집어넣고 그 다음번에 COH를 섞어가지고서 만든 용액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성립을 하려면 이쪽이 반드시 이가이온이어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 대 한 가지의 비율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B2 플러스가 얘였었나 보죠? 반드시 양이온 쪽이어야 되겠죠? 양이온 쪽에 알자이온이 추가가 되는 모양이죠? 액성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산성이 되는 겁니다. 전하량 보존 법칙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시험 문제를 더 잘 풀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필기. 아직 전하량 보존 법칙 안 끝났어요. 이게 계속 사용될 거야. 오늘은 기본만 딱 하고 요거를 B3에서 그래프랑 연결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2가 3가가 들어왔을 때 경우도 얘기해야 돼요.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온수의 비율이 나왔었을 때 숫자를 읽고 어느 정도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 대해서 아직 숙달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공부는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충 비율만 봐도 이게 누구랑 누구랑 섞은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1대 1대 2 누구랑 누구랑 섞었을 때 나온 거야. 1가하고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1대 2대 4 이런 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1가하고 2가하고 섞었을 때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1가? 안 되죠. 1가, 2가? 안 됩니다. 얘는 2가와 2가를 섞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2가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율. 그러니까 비율만 봐도 어떤 산 어떤 염기를 썼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 주의할 사항 좀 말씀드릴게요. 2019년까지 출제되던 문제를 제가 1세대 문제라고 불러요.
1세대 문제들은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섞어갖고 중화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예전 문제들이 좀 쉽긴 쉬웠어. 근데 2020년이 되면서 이번 너네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로 바뀐 첫 해 수능이거든. 근데 문제가 갑자기 1가에다가 2가를 섞기 시작하면서 엄청 복잡해진다? 우와,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니 1년 만에 난 이걸 3세대 문제라고 부르는데 2가에다가 2가를 섞어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내는 게 나온 거야. 졸라 어려워졌지. 예전에 나 조교하던 그 의대 다니던 친구 있었는데 요 시험 보고 20학번이었거든. 근데 요때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의대 수업 거부하고 의대 정원 늘리지 마라 그러면서 막 수업 거부하고 그런 데 있었었거든. 선생님 학교 가고 싶은데 선배들이 수업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친구가 아니 이렇게 학교도 못 갈 바에 재수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한번 공부해봐라. 뭐 학교도 안 갈 시간도 많이 남겠구나. 그래서 했더니 다음 주에 와서 안 할래요. 그러는 거야. 선생님 6평에 나온 거 시험 문제 풀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안 할래요. 그 머리 좋은 놈들도 어려워할 정도로 이때 진짜 와 화학원에서 과목 중에서는 진짜 중화반응 문제가 압도적으로 진짜 어려웠었다고. 근데 2022년이 됐다? 다시 돌아갔어. 2세대 문제로. 1가, 2가 섞는 문제로 돌아갔어. 이거는 이 팀이 보기에도 이건 아닌 건 거야. 이렇게 어려워지는 건 아닌 건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화반응과 양적 관계의 문제 난이도를 낮추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18문제를 다 맞고 양적 관계랑 중화반응 문제 두 개를 포기하고서 찍어버리겠다라는 전략은 더 이상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1대 2대 3이라는 비율이 있다. 1대 2대 3이라는 비율은 1가와 1가의 반응도 되는데 이렇게 같은 편, 이렇게 같은 편이면 되니까 얘도 된다. 요게 2가면 돼. 여기 2가면. 그럼 4 플러스와 4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또 잘 안 보이니까 위에 쓸게. 3대 4대 5라는 비율은 요게 2가면 8 플러스와 8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2세대 문제가 되지만 요게 2가고 요게 2가면 10 플러스와 10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2가 두 개 섞여 있는 요 문제도 되니까 숫자를 보고서는 다 맞출 수 있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알아는 두시라. 이렇게 몇몇 조심해야 될 숫자가 있기는 있다. 자, 전화량 보존 법칙의 기본편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갈게요. 숙제 해가지고서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